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크립토레이더 8일 방송 일요일이죠. 어김없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CS25 CP2 회원님들, CS25 CP2 회원님들, 제가 스택스 알렉스 디파이 사태 관련해 가지고요. 이때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 예를 들어 가지고 다른 프로젝트도 마찬가지, 비트코인도 마찬가지고 외부의 어떤 그 이슈나 이런 소스의 마인드셋을 어떻게 장착을 해야 되는지 일반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본 거 좀 올려드렸으니까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 JM25 회원님들은요, 늘상 자주 체크를 해 보시고요. 그 다음 CS25 회원님들 내러티브 인덱스, NIR 인덱스 올려드렸으니까요. NIR은 그러니까 주기적으로 한 일주일, 2주일 터울로 제가 현재 각 시장, 각 섹터를 리딩하고 있는 크립토 프로젝트를 리스팅을 해드립니다. 그러니까 어떤 프로젝트들이 뭐 당장 어디 투자한다기보다는 어느 프로젝트들이 좀 잘 나가고 있는지, 리드를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설명해 하는 로우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뽑아서 그대로 드리는 걸로 이제 소개를 드리고요. 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What was the 아무튼 이게 결론적으로 너가 마지막으로 그러니까 처음으로 본 이제 비트코인, 그러니까 너가 이제 비트코인 프라이스를 보고 나서 뭐 저 같은 경우는 2012년에 팀 세미나를 하면서 비트코인 테스트넷으로 장난을 치면서 이제 비트코인을 알기 시작했는데, 그때는 비트코인이 무슨 가격이 있다 손 치더라도 그때 센트급이었을 겁니다. 있다 손 치더라도 무시하고 그냥 넘어가 자기 삶을 살잖아요. 바로 자기가 이제 통곡의 후에 바로 이제 의역을 해보면, 자, 후회 포인트가 어디냐? 너의 비트코인 프라이스적으로 봤을 때 가장 큰 후회를 남긴 후회 포인트. 처음에 보고 나서 무시해버려 넘어가 버렸던 포인트가 어디냐? 아담형 난. 이 난이 뭐냐면 이게 이제 여러분 널이라고 들어보시죠? 빈값이죠. 그거를 이제 이게 난이 정수 겁니다. 넘버형이라고 해서 실수형인가? 실수형의 널입니다.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너라고 같은 의미이긴 한데요. 아무튼 값이 없을 때부터 공값이었을 때부터 비트코인 프라이스가 0도 아니고 1도 아니고 1달러도 아니고 그냥 이 개발자 입장에서 봤을 때 널값이었을 때 이제 난 비트코인 처음 봤다. 비트코인 프라이스를 처음 봤다. 그러니까 나는 비트코인 개발에 참여했던 개발자다라고 자랑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아담 형님, 이렇게 생기셨고요. 근데 외국인들, 서양인들은요,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뷰 디스플레이보다 한 마이너스 24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마 아담 형님 나이가 그렇게 노인네는 아닌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도 나이는 좀 드셨죠. 자, 근데 그 형님이 이제 이런 이미지를 보여줬습니다. 야, 비트코인 프라이스의 역사다, 임마. 이것들아, 한번 봐라. 이런 거거든요. 자, 보겠습니다. 자, 어느 2012년에서 15년 터울 그 사이죠. 이때 가장 버스트가 치기 시작했습니다. 자, 요건데, 야, 진짜, 이게 2018년 라인이거든요, 대충. 그러니까는 요게 2025년이잖아요. 그럼 대충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이때 좀 많은 분들이 이때 버스트가 좀 쳤네요. 아까 영상으로 확인해 보니까 이때 이제 10K 부근입니까? 100K, 100달러에서 1000달러 사이였구나. 요때가 그랬습니다. 요때 가장 많은 비율을 보이고 있고,
여기는 이제 개발자 등 이제 비트코인을 진정으로 좀 비트코인 파운데이션에 참여했던 초기 개발자부터 시작해서 조금 좀 이게 이해하기 힘든 영역이긴 한데 제로 영역에서 담은 분들, 그 다음에 이제 이쪽 가장 급각으로 어떻게 보면 대중들한테 좀 알려지기 시작해가지고 가장 급각으로 좀 이렇게 비트코인 그 마켓이 성장했던 때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의외로 이제 ATH 가장 비싼 가격임에도 더 많은 사용자들이 이때 좀 인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뭐 1단계 대충 1단계 뭐 2단계 시점, 그다음에 3단계, 저는 이게 대충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동영상 어떻게 얘기하고 있나요, 동영상은? 요때 이때 증가율이 요때죠. 그러니까 이번 시즌이 만만치 않게 역사적인 히스토리컬한 시즌이라고 본다는 겁니다. 약간 하이피크, 예를 들면 대중들이 이제 관심을 갖고 진입을 하기 시작한 시점으로 봤을 때 지금이 시즌으로 치면 뭐 매해년 4년마다 시즌이 왔지만 사실은 역사적으로 보면은 역사적 3시대 비트코인 굳이 말하면 비트코인 1시대, 2시대, 3시대라고 얘기했을 때 지금이 3시대라는 조금 인사이트도 얻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제일 비싼 가격대 가장 높은 디스트리뷰션을 보이고 있다는, 저는 그렇게 미스터벨린 보입니다. 자, 그다음에 그 UTX 얼마나 UTX들이 나이를 먹었냐 이런 거 봤을 때 지금이 역대급이긴 해요. 보시죠. 그죠? 넘버 오브 아웃스 스펜드를,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쪽으로 뜨거워지는 거야. 비트코인의 액티비티라든지,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아웃풋 스펜트라는 얘기는, 그러니까 소비된 이제 UTX인데 이 소비된 UTX의 빈도가 지금 가장 역대급으로 지나고요. 그다음에 2018년 그때 스프라이스 하이피크를 찍었을 때니까 그때도 있었고, 돌아보는 거죠. 이런 거 보면서. 그리고 아까 그 영상 같은 경우는 이 전 시대 완전 이 시대 때도 이제 차트를 보여주고 있는 거고, 사실은 요때 하이피크 때 있죠. 요때 가장 상승률이 컸을 때가 아마 요 부분인 겁니다. 그러니까 딱 여러분도 보이죠, 눈에. 그 다음에 18년도가 가장 어떻게 보면 역사적인 시즌이었죠. 가장 이제 어떻게 보면 비트코인이 정말 세상에 데뷔를 해가지고, 야, 내가 비트코인이야 임마, 이렇게 가격 오르는 거 보이지 임마, 이러면서 주식쟁이들한테도 한방 이제 크게 쐈던 그 즈음이고, 그 후로 사실은요 잠잠했습니다. 그렇게 뭐 대단한 활동이 없었으나 지금이 역대급이라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온체인 차트인데, 이게 업데이트가 5월 26일 업데이트를 해가지고 완전 로우 데이터입니다. 완전 로우 데이터를 뽑아가지고요 이렇게 비주얼라이제이션 한 거기 때문에, 이거 익스체인지라든지 어디 크립토컨트 API로 데이터 받아가지고 한 게 아니라 비트코인 네이티브 데이터를 받아가지고 뿌린 겁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미스터벨린 같은 경우는 매일 아침 봅니다. 매일 아침 혹은 일주일마다 특정 이제 섹터는 뭐 일주일마다 한 번씩 보는 경우도 있고, 미스터벨린도 자주 체크를 하는 거고, 우리 GM25 회원님들 다 알려드렸어요. CP1 회원님들한테도 다 알려드렸어요. 자, 그다음 비트코인 전체적인 마켓 좀 분위기를 보면 별건 뭐 워낙 24시간이기 때문에 별건 없는데, 이제 지켜봅시다. 그냥 스팟 리테일 이제 개인 투자자, 현물 투자자 뉴트럴, 그냥 중위권이고 있고요. 스팟 에버리지 오더 사이즈도 이제 웨일이 아직은 감지되지 않고 있는 노멀 사이즈. 여기서 이제 빅 되고, 또 하여튼 제가 계속 말씀드린 쿨링장이고, 바이어들이 조금 도미넌스를 더 가져간, 근데 90대1로 봤을 때, 그러니까 뭐 그냥 이게 제가 말씀드렸죠, 상방 횡보장이니까 매수니까 이제 당연히 상방인데, 근데 사실은 횡보장이면서도 투심적으로 보면은 완전히 식어버렸어요. 투심이 강하지 않은 장이고 전체적으로 아무 무난한 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뭐 잔잔한 그 바다같이 큰 파도 치지 않고요. 잔잔한 바다인데 이제 해류는 도도하게 해류가 흐르고 있는, 좀 그렇게 표현하면 맞을 것 같습니다. 가격도 이렇게 됐으니까 100대에서 계속 디렉션, 야 내가 어디로 갈까 맞춰봐 임마, 이렇게 하면서 우리한테 디렉션 퀴즈를 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퓨처 같은 경우는 퓨처에 좀 시그널이 떴네. 선물 시장에는 리테일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몰려 있는 상태고,
오더 사이즈로 봤을 때도 짜잘한 오더들이 리테일 개인의 오더들이 많으니까 결론적으로 개인 투자자들이 선물 시장에 뭉쳐 있는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이제 그거를 봐야 되냐 이런 부분은 크립토레이더 지금까지 제가 내내 설명을 드렸으니까 최소 3주 정도는 저희 콘텐츠 시청해 주셔야 맥락이 이어갑니다. 제가 미리 다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OI 수치가 지금 1%가 증가했는데 아마도 다 리테일들이라는 성격을 말하고 있는 전체적인 서머리를 드려봅니다. 그다음에 비트코인 코어 프로젝트에서 뭐 한마디 했어요. 그때 최근에 제가 말씀드린 오피 리턴 사태 있었죠. 오피 리턴이라고 해서요. 쉽게 말하면 서울시가 이렇게 있는데 처음 오신 분들이요. 구독자 대부분 뷰어분들이 처음 오신 분들일 테니까 제가 다시 설명드리면 오피 리턴 사건이 있었으면 찾아보십시오. 비서벨린도 리뷰어로 참여했었던 플리캐스트를 누가 올렸는데 뭐냐면 서울시로 치면 그린벨트를 제거하는 거야. 그린벨트를 제거하고 서울을 확장하자 이런 얘기예요. 기능성이라든지 뭐든. 오피 리턴은 비트코인 블록에 데이터를 저장할 이게 트랜잭션과 함께 연동돼 가지고요. 비트코인 블록에서 데이터를 사실 데이터 저장 목적으로 만들어진 명령은 아닌데 오피리턴은 비트코인 명령 중에 하나예요. 여러 가지 이제 비트코인은 연산 명령이 있습니다. 되게 원시적인 원시 명령어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인데 리턴 말 그대로 우리 프로그래밍에서 리턴처럼 리턴 스테이트먼트처럼 리턴을 하는 거예요. 막 그런 이 기능을 사실은 하는데 그렇다 보니까 데이터를 저장할 수가 있게 되는 막 그런 데이터 결국은 데이터를 저장하는 막 이미지 심지어 이미지까지 저장할 수 있는 데이터 저장으로 쓰여지는 명령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게 이제 뭐 트랜잭션당 뭐 한 개만 뭐 이렇게 허용이 돼 있고 막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비트코인에 매우 핵심적이고 깊숙이 들어있는 그 정책을 어떤 개발자가 변경을 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비트코인 메인 소스 코드에 이제 머지를 하려고 했던 사건이 발생했대요. 그걸 오피 리턴 사건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맥락을 이해하시면요. 3주치 크립토레이더 꼭 보고 오실 바랍니다. 저희는 광고가 보여드렸죠. 광고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가 보고 오라고 하는 거는 제가 돈 벌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되니까 광고 없이 보고 오시길 바랍니다. 하여튼 그 사태 이후로 입장문을 드디어 냈습니다. 공식 입장문을 내가지고 이렇게 입장을 냈거든요. 이런 건 이제 읽기 귀찮잖아요. 그럼 GPT한테 긁어다가 이제 물어보면 됩니다. 이제 GPT가 요약을 해줬어요. 그래가지고 입장을 이제 요약을 해줬는데 어쨌든 결론적으로 거기서 한 번 더 제가 요약을 또 해드리면 경제적으로 이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 비트코인 그 그린벨트를 해제해가지고 서울시를 발전시킬 수 있다면 그게 뭐가 문제냐? 그리고 그린벨트를 유지하자. 그린벨트를 유지하자. 이것도 사실은 강제성이라는 거지. 자기들이 봤을 때는. 그래서 우리는 검열저항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검열저항성을 지켜야 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이 그린벨트를 이게 사실 좋은 의미로 여러 가지 이제 합당한 의미로 그린벨트 유지하자는 것이 정책이잖아요. 좋은 정책을 갖다가 그것 자체도 검열로 본 거예요. 그래서 검열 저항성 보장을 위해서 이 부분도 자유로 해야 돼. 마치 우리 전 대통령, 지금 윤석열 씨의 그 자유민주주의, 자유대한민국 막 그런 걸 부르시는 것처럼 야 서울시를 자유롭게 개발하자. 그 자유에 대한 얘기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얘네 하는 말 꼬라지가 사실은 알고 보면 비트코인 디파이 산업하고도 연결돼 있고 국가 내지는 정부 국가 뭐 같은 소리지. 정부랑 이제 기업들이 이제 비트코인을 보유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를 그냥 보유만 하고 있을 됩니까? 그걸 저축해놔가지고 이제 이익을 먹어야 되잖아요. 예를 든 예치 수익을 먹어야 되니까 제가 볼 때는 거기서 이제 매수를 누군가 해서 비트코인 프로젝트 자체가 워낙 오픈소스 프로젝트다 보니까 개발자 시키는 거 쉬워요. 그래서 돈 좀 찔러주고 오픈소스 개발자한테 플리캐스트를 만들어라. 좀 이름이 좀 플리캐스트도 여기 비트코인 커뮤니티에서 인정되는 개발자들이 올려야 이게 머지가 되기 때문에 걔는 몇 개 사서 돈 좀 주고 우리 자기가 원하는 대로 좀 뭔가 일단 중요 그 컨센서스를 업그레이드 해달라. 자기들이 이제 여기 그린벨트 해제하고 여기다 건물을 지어야 되는데 그 토지법을 개선해주라는 거예요. 토지법을 바꿔주라고. 법이 바뀌어야 이제 건물을 지을 수 있잖아요. 그런 좀 현재 딱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이거 그린벨트를 보존하자는 것도 우리한테는 강제로 보이기 때문에 이걸 풀어야 된다 이런 얘기 결국 하는 겁니다.
그래서 채굴자가 직접 협업, 그러니까 사용자 채굴자가 직접 협약이 가능한 구조를 인정해야 된다. 이게 뭐냐면 결국은 여기다가 아파트 짓고 싶다는 거예요. 그린벨트에다가. 딱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웨이서벨은 개인적으로 그 리뷰에도 참여를 했었지만은 웨이서벨은 이 그린벨트를 뭐 해제를 하되 단계적이고 좀 시스템적으로 이거를 그린벨트를 개발해야지 이거를 갖다가 그냥 제한을 없애버리면 안 된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 피터 토드라는 새끼가 그거를 아예 그린벨트 해제를 이거를 뭐냐면 이거를 그냥 완전히 그냥 이렇게 해버렸어. 지워버렸어. 경계를 그냥 딜리트 해버렸습니다. 그냥 딜리트 키 눌러버렸어요. 요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것도 별다른 토론 없이 아주 중차대한 정책 결정인데 그래가지고 그걸 수많은 개발자들이 반대하고 지금 현재 반대가 가장 이제 사실은 반대가 가장 더 훨씬 지금 현재 우세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검열 저항성이라는 검열 저항성 보장을이라는 단어로 포장을 한 거예요. 포장. 자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요, 그 밑에 오피레이터 사건 GPT한테 물어보십시오. 그러면 이제 더 요약을 해줍니다. 소프트웨어 자율은 그러니까 너가 그러면은 원하지 않으면은 노드 업데이트 하지 마 임마. 그 정책이 들어간 노드를 안 굴리면 될 거 아니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동 업데이트 하지 마라.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오디날도 그렇고요. 사실은 오디날은 그냥 NFT 판이고 사실은 걔네들이 원하는 거는 비트코인 디파입니다. 그래서 이게 아무도 지금 BTC파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워딩을 하고 있지. 아담 형도 이제 워딩을 하고 있지 않고 얘도 비트코인 코미티도 그런 언급 안 하고 있고 아담 형도 언급 안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은 루크라고 해서 이제 비트코인 노츠 대안 노드의 그 개발자 오션이죠. 오션 프로토콜의 이제 개발자이기도 하고, 하여튼 루크 이분도 이제 가장 반대편에 가장 오션 마인이라고 해서 독립 프로토콜이 있습니다. 걔를 이제 그쪽에 이제 서가지고 반대 진영에 있는 약간 리드 같은 사람입니다. 반대 진영의 리드 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당연히 반대지 마 이러면서 막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따지면 다 자유를 자꾸 반영을 하려면요, 뭐 다 풀어버리지 그래. 제가 말씀드렸죠. 비트코인 3요소가 뭡니까? 자, CES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완전히 건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관련돼 있고 이게 이쪽 헌법 부분을 완전히 뜯어 고치겠다는 거예요. 이쪽 제한 없이 다 만들어 버리면 비트코인은 그러면은 일관되게 돌아갈 수가 있냐 애초에? 애초에 저는 이제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서 저도 루크하고 비슷한 입장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활동을 비트코인 커뮤니티에서 좀 하고 있고, 뭐 하여튼 이런 부분을 긁어가지고 여러분들 이런 부분 구글로 찾아주셔서 보시면 좀 더 자세한 내막을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자기들 굵게 표시한 부분이 이제 가장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센서십 레지스턴, 그러니까 검열 저항성 이렇게 그거를 위해서 어떻게 보면은 유즈 케이스에 이제 그러니까 유즈 케이스에 제한을 두면 안 됩니다. 에브리원이 동의하고 서로 동의가 된다면요, 유즈 케이스에 제한을 두지 않겠다는 건데, 그렇게 하면 시스템은 왜 있습니까? 시스템은 왜 있나요? 체계는 왜 있고 법은 왜 있습니까? 국가로 치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핵심적으로 요점을 해버리면, 그래서 이제 노츠라는 게 나왔습니다. 노츠 대안노드 노츠인데, 코어와 노츠가 지금 현재 가장 두 개의 세력입니다. 이제 이쪽이 이제 거의 90%의 이제 노드를 가지고 있고, 이쪽 노츠는 최근에 11%까지 뚫었어요. 그러니까 89대 뭐 11 정도가 되는 일종의 여당 야당 같은 거예요. 야당 쪽에 이제 이 지표가 엄청 급격한 속도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사람들도 그리고 특히 노드 운영자들은 그러면은 이거 이 서울시가 원래 이만해가지고 노드 비용이 이 정도로 제한이 되고 나머지는 이제 이렇게 비트코인 이제 좀 트랜잭션 우선적인, 그러니까 거래 데이터 우선적으로 비트코인의 본래 뜻에 따라서 그래서 되게 타이트하고 스마트하고 약간 효율적으로 유지되어 온 걸 풀어버리면, 여기 데이터 만약에 사람들이 그냥 비트코인 트랜잭션을 막 쓰레기 데이터 담아가지고 이상한 JPG 담아가지고 그런 이제 장벽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러면 노드 운영자들이 이
이 쓸데없는 그 더미 데이터를 갖다 계속 그 보존을 해야 됩니다. 자기 하드디스크 코스트도 올라가고요. 스토리지 코스트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노드 오퍼레이터도 별로 안 반겨하는 상황이고, 하여튼 그런 지금 현재 상황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세한 거는 알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결론은 노츠는 네트워크 리소스 보호에 맞는 거고요. 코어는 검열이라고 이제 AI가 알려준데, 이것도 조금, 이거는 왜냐면 자기들이 그 센터십 레지스턴스로 했으니까 그거를 이제 용어를 해서 하는데, 저는 이걸 이렇게 보지 않고 그냥 규칙을 깨자는 거야. 그래서 규칙을 깨더라도 이것이 기술적으로 무해하면 허용. 그 무해를 누가 판단합니까? 이 무해. 요거는 커뮤니티가 판단해야지. 너네 팀이 너네 집단이 하면 안 되고. 그래서 저는 이거 엄청 강하게 반대하는 사람이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런데 한마디 저는 이렇게 하는 거죠. 그냥 노츠 노드를 굴려라. 노츠 노드를 굴리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 두 말 필요 없고 노츠를 굴려서 지금 그런 것들이 지금 현재 이 커뮤니티에서 엄청 노츠가 벌써 11%가 뚫렸다고 해서 화제가 되고 있죠. 여러분 관심 있으시면 노츠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됩니다. 이 부분 아까 마켓 얘기하면서 설명드리려고 했었는데요. 제가 이제 쇼 쪽 좀 조심하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때 시점에도 약간 어제 대비 약간 소고가 됐습니다. 어쨌든 제가 한창 쇼 쪽 말씀드렸죠. 죄송합니다. 청산 이빠이 된 모습입니다. 이빠이, 일본말로 이빠이 청산됐고요. 또 롱 쪽 청산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네요. 이렇게 쭉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기도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뭐 어쨌든 뭐 선물이라는 게 원래 그런 거고, 그렇게 하는 게 선물이기 때문에 요 정도 숏도 요 정도 진행하게 돼 있고, 근데 롱보다 숏이 훨씬 또 강세가 있네요. 그죠? 이때 한번 이렇게 탁, 결론은 알 수 없어요. 자기가 살아남을지는 알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익스체인지 플로우, 인플로우 좀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 이 익스체인지 인플로우는 쉽게 말하면 이 인플로우가 증가하게 되면요, 매도 압력입니다. 매도 셀프레셔가 증가하는 거라고 피크라고 보시면 돼요. 이때 보면은 이익 챙겨 먹고 이제 막 수익 실현의 전 이 리얼라이즈드 프라이스, 수익 실현의 어떤 시그널이라고 보거든요. 이렇게 인플로우가 피크를 찍게 되면 이제 매물이 이제 익스체인지 거래소에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 BTC가 거래소에 많이 나오면 뭐 합니까? BTC 거래소 입금해서 뭐예요? 셀이죠. 많이 팔죠. 그러게 이제 제표가 잡혔고, 그래서 이제 그때 2024년 눌림장 때 있지 않습니까? 그때 셀프레셔가 이제 특히나 이제 워낙 이때 진짜 이때부터 인센스하게 올랐는데, 이때부터 더더욱 급각으로 이제 올리다 보니까 셀프레셔가 많이 증가한 모습을 보이시고 계시죠. 그 다음에 이제 이때 진짜 어려운 장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못 버티고 나간 거예요. 아마 여기에 많은 부분이 리테일들이 많이 있었을 걸로 저는 보입니다. 이 성분은 이제 여기 차트에 안 나와 있지만요. 그러니까 이때는 이제 어떻게 보면 수익 실현의 이제 셀프레셔고, 요때는 그러니까 손절이죠. 더 이상 이 트리키한 장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다. 이제 지금이라도 도망치자라고 하는 손절의 의미가 더 큽니다. 이때는 실현의 목적이 크고, 그렇게 좀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익스체인지 인플로우 이런 것도 좀 참고를 해보시면요. 그다음에 이제 강하게 다시 반등을 하니까 바로 또 증가하고, 그런 걸로 밀어 봤을 때 사실은 인플로우가 피크가 지금도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아시겠죠? 완전 지금 거기도 지금 자세히 보시면 더 확대해 볼까요? 확대해 보면 이건 꼬라박았어요. 거의 이렇게 꼬라박은 수준입니다. 완전히 이렇게 꼬라박아 버렸습니다. 이렇게. 그죠? 여기. 완전히 꼬라박아. 피크가 안 나온, 대충 이렇게 선을 그어보면요, 피크도 안 나왔을 뿐더러 지금 완전히 더 꼬라박은 거예요. 더 확대 더 해볼까요, 여러분? 자, 이 부분 확대해보면요, 더 확대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이 얼마나 충격적으로 투심이 저해되어 있는 방향인지 알 수 있을 겁니다. 이때 이후로 지금 딱 데이터 보면은 진짜 딱 요 정도예요. 지금 현재. 요게 지금 거의 시장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뭐 이거는 이제 데이터가 이제 올라오는 거죠. 이제 이거는 오늘 캡처한 거니까, 지금 당장 캡처한 건 이게 사실은 지금 데이터인데, 이게 커런트 데이터인데,
이건 이제 의미가 없고 이제 어제까지 보면은 이게 뭐 데일리인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나름대로 유닛이 있을 거예요. 범위가 그래도 일주일 내 안쪽일 겁니다. 하여튼 이렇게 수심이 죽어버리는 현재 상태입니다. 인플로가. 그러니까 투심이 죽었다기보다는 셀 프레셔가 엄청나게 낮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심이 아니라 매도심이라고 해야겠죠. 그래서 매도심. 하여튼 셀 프레셔가 아주 낮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어느 정도 크게 하락을 하려면 그래도 마켓에 물량이 좀 이렇게 나와줘야 됩니다. 그래야 매도를 해도 할 거 아니야. 이렇게 물량이 나와줘야 매도가 되는 거야. 나와줘야 매도를 하든 할 거 아니야. 근데 이게 싸게 말라인 상태에서 지금 현재 익스체인지 보유량도 이렇게 뭐 늘상 급감하고 있었죠. 보유량도 뭐 매일매일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 현재 상황이라서 여러분들이 크게 하락 부분에 대해서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단 이제 상승은 언제냐라고 했을 때 시기적으로 봤을 때는 아직 좀 정확한 데이터가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자, 이상으로 크립토레이더 맞춰드리고 본편에서는 좀 이 인플로우 아웃플로우 관련해 가지고요 좀 더 내밀한 인사이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